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떠나자 분노한 며느리는 치매 시어머니를 길 한복판에 버리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길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를 구한 의료진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오늘 분명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해줄 거예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섬이라는 이미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3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의 아침 식사 준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기저귀 갈아주기, 약 챙겨드리기까지. 하루하루가 똑같은 루틴의 연속이었어요.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멍한 눈으로 섬이란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질문에 섬이란은 이미 지쳐 있었죠. 어머니, 저는 며느리 미란이에요. 아침 드세요. 며느리? 우리 아들 며느리는 따로 있는데 당신이 누구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섬이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밥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게는 매일이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니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60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여보, 아침 됐어요. 미란이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지만 정우는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좀 더 잘 거야. 어제 야근해서 피곤해 죽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만 묻어 있었죠.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혼 때는 미란이 아침에 깨우면 정우가 미란의 손을 잡고 고마워, 여보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미라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라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미란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도둑이야, 도둑. 치매가 심해질수록 미란을 며느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며느리 미란이요. 정우 아들 아내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며느리는 예쁘고 착한데 너는 못생기고 음흉하게 생겼잖아. 우리 집 물건 훔치려고 온 거지?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미라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에도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이지? 분명히 돈 때문에 시집 온 거야. 우리 아들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정우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가끔씩 흘러나오는 미소가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어요. 미란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우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미라는 시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여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홀렸어. 분명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란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오후가 되자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 바빠서 끊는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미라는 여보, 잠깐만요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버렸어요. 미라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가는 내내 이 여자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납치범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분이 돌보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과 상의해야 하는데 과연 정우가 진지하게 들어줄까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우가 정말 회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늦어지고 주말에도 골프라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정우가 자주 가는 호텔 로비에 들러봤습니다. 평소 회사 사람들과 모임이 있을 때 이용하던 곳이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정우가 젊은 여자와 함께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정우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로맨틱하게 보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미란에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미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우와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사라진 후에야 미란은 겨우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배신한 남편 사이에서 미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미란을 보고 하는 말이었죠.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우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던 모습,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깨어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할머니가 밤새 소변을 봤는지 방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불 안 났어요. 저 미란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미란을 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정우야, 정우야. 도둑이 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미란이 할머니를 달래려고 다가가자 할머니는 손으로 미란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이지? 돈 때문에 시집 온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정우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35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저는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미란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너 같은 년이 진짜 사랑을 알기나 해? 우리 아들 젊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 같은 못생긴 년한테 속아서. 할머니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내가 우리 집안 망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불행해진 거라고.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미안해. 급한 출장이 생겨서 3일 정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줘. 출장이요? 어디로요? 미란이 물었지만 정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바빠서 자세히 말 못해.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 여자와 여행을 떠났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미라는 정우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 과장님 있나요?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 박 과장님은 개인 휴가로 사흘간 쉬고 계세요. 개인 휴가라니요. 미란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말이에요. 미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미란을 보며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봐라, 내 남편도 너를 싫어하는구나. 당연하지. 너 같은 년이랑 살면 누가 행복하겠어? 우리 아들 불쌍해라. 너 같은 년한테 인생 망친 게.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미란이 울먹였지만 할머니는 더욱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람? 너 같은 년도 사람이야?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거머리지. 우리 재산 다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소리가 너무 커서 걱정되어 온 거였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이고, 김 여사님, 오셨어요? 저 여자 좀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미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현이 우리 아들 홀려서 시집와서는 우리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전현 때문에 집에 안 들어와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당황했어요. 어머님, 미란 씨는 며느리잖아요. 35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예쁘고 착한데 저 여자는 도둑이에요. 우리 집 물건 훔치려고 온 거라고요. 미라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그래요. 미란이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치매? 내가 언제 치매래요? 내 정신 멀쩡해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야 해요. 저 여자가 어떤 년인지. 우리 아들 망치고 우리 집안 박살낸 년이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돌아갔고 미라는 혼자 남겨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란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행복했을 텐데.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거라고. 그날 저녁 미라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호에 대한 배신감,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란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아니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콧꼬리 소리가 들려오자 미라는 섬뜩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와 그 여자가 함께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뒤틀렸거든요. 분명 지금쯤 호텔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35년 동안 자신이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그 여자는 받고 있을 테니까요. 응?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우야, 어디 갔니?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미란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할머니도 정우를 찾고 자신도 정우를 찾고 있으니까요. 새벽 2시쯤 되자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우리 집에 누가 있어? 미란이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또다시 실수를 한 상태였어요. 침대와 바닥이 온통 지저분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미란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미란을 보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또 왔구나. 도둑년아. 우리 집에서 뭘 훔쳐가려고? 정우한테 말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를 깨울 정도로 컸어요.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며느리라고요. 미란이 간절히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며느리는 이쁘고 착해. 너 같은 못생긴 년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야? 너는 분명 돈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할머니의 독설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란이 할머니를 씻겨드리려고 부축하자 할머니는 손으로 미란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저리 가.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우리 아들 망친 거 다 알고 있어. 미란의 뺨에 할머니의 손톱 자국이 났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정성껏 모셔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욱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정성? 웃기지 마. 너는 우리 재산만 노리는 거머리야.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때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행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야.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줘. 메시지와 함께 정호와 그 여자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놓고 자랑하듯 사진까지 보내면서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메시지 보냈어요. 여행 중이래요. 미란이 말하자 할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여행을 간다고? 너 때문에 집을 떠난 거지. 너 같은 년이랑 살기 싫어서 도망간 거야. 할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우가 다른 여자와. 미란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의 불륜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다른 여자? 역시 그렇구나. 너 같은 년이랑 살면 당연히 다른 여자를 찾지. 할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젊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너 같은 늙고 못생긴 년 말고 이쁘고 착한 여자 만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미란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얼마나 행복했겠어?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된 거야.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저 때문에 불행하시다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새벽 3시 미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산책 나가실까요? 새벽 공기가 좋을 거예요. 할머니는 의외로 순순히 일어났어요. 산책? 좋지. 여기 답답해 죽겠어. 미라는 할머니에게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거리로 나서면서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정호의 배신과 할머니의 모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이제 자유롭고 싶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어가요. 미란이 한적한 길목에서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나를 어디로 데려온 거야?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미란이 말하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나를 여기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도둑년아,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지? 할머니의 직감이 날카로웠어요.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미란이 뒤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돌아와. 나를 여기 버리고 가는 거야? 이 나쁜 년아. 정우한테 말할 거야. 하지만 미라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정우도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 거고 저도 자유롭게 살겠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끝이니까요. 미친년. 돌아와. 나를 여기 버리고 가면 안 돼. 할머니의 절규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나도 자유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외침이 점점 작아졌어요.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할머니의 얇은 잠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춥다. 너무 춥다.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누가 좀 도와줘. 정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한적한 길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앞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지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파. 도와줘. 할머니가 신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 조깅을 하던 한 남자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런, 피가 나네요. 남자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길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이 흐릿해 보여요.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미라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고. 미라는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쯤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보호자이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할머니께서 길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쓰러지셨다고요? 미란이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왜 길에 계셨죠?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새벽에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지나가던 분이 발견하셨어요. 머리 외상이 있으셔서 검사 중입니다. 미라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버린 걸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정말 크게 다친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란이 달려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너 누구야?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 할머니가 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있어요. 새벽에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길에 계셨을까요? 미란이 모른 척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집 주변도 아니고 꽤 먼 곳이었거든요. 혹시 치매가 있으시나요? 네, 중증 치매가 있으세요. 미라는 죄책감에 자신의 행동이 후회로 밀려와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 신분증 확인했는데 이상해요. 이분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인 것 같아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순자그룹의 창업주 박순자 회장님이세요. 미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순자그룹이요? 그게 뭐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예요.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거든요.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다고만 알려져 있었어요. 잠시 후 순자그룹 관계자가 급히 도착했어요. 정말 회장님이 맞나요? 몇 년째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전무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시면서 스스로 경영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럼 가족분들은 어떻게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의사가 궁금해했어요. 전무가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가족들에게는 작은 부동산 몇 개 있다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회사 규모는 철저히 숨기셨어요. 특히 아드님께서 젊을 때부터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그리고 정우가 모르는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곧이어 병원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은둔하던 순자그룹 창업주 발견, 박순자 회장 근황 확인, 뉴스 속보까지 나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순자그룹 회장님이세요? 미란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순자그룹? 그게 뭐야? 나는 그냥 박순자야. 정우 엄마라고. 치매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순자그룹 창업주 발견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정우의 사촌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할머니 병실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 고모가 그 순자그룹 회장이었다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니. 정우의 사촌 박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수조원이라고 하던데? 다른 사촌 박영희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치매라며?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아야지.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잖아.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미란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때 정우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온 걸 보니 급하게 돌아온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정우야, 왔구나. 할머니가 정우를 알아봤어요. 치매가 있어도 아들은 기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정우가 과장된 걱정을 표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순자그룹이 뭐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순자그룹 전무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정말 모르셨군요. 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셨거든요. 뭘 숨기셨다는 거예요? 정우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전무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드님이 젊을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많이 실망하셨어요. 술, 도박에만 빠져 계시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저런 한심한 놈에게 내 평생 공들인 회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에게는 작은 부동산업 정도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전무의 설명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이셨다는 거예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10대 건설회사 중 하나입니다.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해요. 전무의 대답에 정우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오빠. 그때 정우 뒤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란이 호텔에서 봤던 그 상간녀였어요. 오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친근하게 굴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너 누구야? 미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정우 오빠 회사 후배죠.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미라는 이미 둘이 여행 간 걸 다 봤거든요. 회사 후배가 왜 여기까지 와요? 미란이 따져 물었지만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괜찮잖아. 정우가 상간녀를 두둔하는 모습에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치매가 일시적으로 나아진 건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전현이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가리켰어요. 전현이 바로 우리 집안을 망친 게 바로 전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수진, 너 이수진이지? 15년 전에 우리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우리 정우 그놈이 20살 때였지. 너 그때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정우 그 바보를 꼬셨잖아. 할머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왜 정우한테 사업 얘기 안 했는지 알겠니? 너 같은 년들 때문이야. 순자그룹 전무가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맞습니다. 15년 전 인턴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횡령 혐의로 해고된 기록도. 수진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년이 또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정우한테는 엄마는 작은 부동산이나 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지.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가 평생 일군 회사를 너 같은 년한테 넘겨줄 수는 없거든.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진이 발악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폭로했습니다. 너 그때 사장 아들이랑도 바람 피우다가 들켜서 쫓겨났잖아. 그리고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기까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이수진 씨, 수배 중이신 것 같은데요.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우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수진은 정우마저 원망했어요. 오빠도 나를 버리는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이런 미친년, 내 남편 꼬셨으면서 범죄자였다고? 미란이 분노했어요. 사촌들도 혀를 찼습니다. 야, 정우야. 너 완전 당한 거네. 사기꾼한테 속아서. 민수가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발 들여놓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가.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수진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우 오빠, 날 구해줘.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치매 증상을 보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습니다. 수진이 경찰에 끌려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앉아서 무릎을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사촌들도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우야, 너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년한테 속아서 가정까지 파괴할 뻔했잖아. 영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미란은 그런 위로가 전혀 달갑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할머니를 길에 버린 끔찍한 일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수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분들 나가주세요. 어머니가 쉬셔야 해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촌들은 아직 재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했지만 미란의 단호한 표정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 정우도 일어나려 했지만 미란이 막았습니다. 당신도 나가요. 여보,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정우가 항변했지만 미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들이면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여행이나 다녔어야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한테 속은 거야. 정우가 사과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간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거였죠.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나가요. 모든 사람이 나간 후 미라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치매 증상을 보이며 미란을 낯선 사람 취급했어요. 너 누구야? 왜 우리 병실에 있어? 하지만 이제 미란에게는 그런 말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할머니 곁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너 정말 누구야? 저는 미란이에요. 정우 아들 아내이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버린 나쁜 며느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미란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이라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치매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미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꼭 잡아주더니 말했어요. 내가 나를 길에 버린 거 알고 있었다. 미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정우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게 되어서, 모든 게 싫어져서 그런 끔찍한 일을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할머니가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35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정우 그놈이 내게 얼마나 못했는지도 알고 있고. 어머니, 미란은 더욱 울었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게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도 기억나. 내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도둑이라고 했던 것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미란이 할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지.
하지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길에 버리다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하더니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치매도 더 심해질 거고 몸도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구나. 미란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내 재산, 그 많은 돈 말이야. 그거 내가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미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정우 그놈은 믿을 수 없어. 오늘 본 것처럼 돈 냄새만 맡으면 정신을 잃는 놈이잖아.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걸 제가 어떻게 해. 너 말고 누가 하겠어? 사촌들은 더 믿을 수 없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버린 건 알았지만 그래도 35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준 건 너야. 어머니, 이제 마지막은 너한테 맡기고 싶어. 정우한테 속지 말고 내가 똑똑하게 처리해줘. 할머니의 부탁에 미라는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자신을 버린 며느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니요.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할머니가 미란을 격려했어요. 내가 나를 길에 버린 것도 결국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거잖아. 하늘이 도운 거야. 미란은 할머니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이 오히려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정체까지 밝혀내는 결과를 낳았고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어머니 뜻대로 재산도 관리하겠어요. 미란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줘. 그리고 정우 그놈 단단히 혼내줘.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 뻔한 바보놈을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미란도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살겠어요. 할머니는 다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하얀 방에 있지? 하지만 미라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용서받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졌거든요.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순자그룹 변호사들과 만나 할머니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유언장을 수정해뒀던 거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부인께서 정말 현명하셨네요.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 두셨어요.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재산의 80%는 며느리에게, 20%는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와 사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리 없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우는 수진이 체포된 후 미란에게 다시 잘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정우가 병원에서 미란에게 사과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재산도 생겼으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뻔뻔한 말이었어요. 다시 시작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은 당신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내가 상속받는 거잖아.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아들인데 누가 받겠어? 하지만 미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민수와 영희는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고모 재산 중에 우리 몫도 있어야 한다고. 민수가 흥분했어요. 미란이 그년이 다 차지하면 어떡해? 맞아. 우리가 진짜 혈족인데 며느리한테 다 뺏기면 말이 돼? 영희도 동조했어요. 법적으로 우리도 상속권이 있을 거야. 이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수지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횡령 혐의는 있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수지는 곧바로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 나왔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아, 너 정말 그런 일 했어? 정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그런 거 다 누명이야.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꾸민 일이라고. 오빠는 나만 믿으면 돼. 정우는 또다시 수진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빠, 지금이 기회야. 어머님 재산 있잖아. 우리가 똑똑하게 처리하면 다 우리 거야. 수진의 탐욕이 드러났어요. 미란이 그년한테 다 뺏기게 놔둘 거야? 정우는 수진의 말에 솔깃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단해. 어머님이 치매시잖아.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게 하면 돼. 수진의 계획은 악랄했어요. 어머님 판단 능력이 없으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새 유언장을 만드는 거야. 그날 저녁 정우와 수진 그리고 사촌들이 병원에 몰려왔어요. 어머니, 유언장 다시 써야 해요. 정우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지금 쓰신 유언장은 무효해요. 치매 걸리기 전에 쓴 거라도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요. 할머니는 치매 증상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유언장? 그게 뭐야? 어머니, 재산 상속에 관한 거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거니까요. 잠깐요. 미란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유언장 정리하는 거야. 너는 빠져. 정우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하는 일이니까 말이야. 가족이요? 웃기는 소리. 미란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병수발 35년 동안 한 사람은 저인데 갑자기 가족 타령이세요? 수진이 비웃었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포기해요. 어머님 재산은 당연히 아들이 받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란이 수진을 노려봤어요. 사기꾼이 감히 어머니 재산에 손대려고? 사기꾼? 그런 건 다 오해예요. 수진이 발끈했어요. 나는 정우 오빠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이 미친년들아.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진 거였어요. 내 재산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우가 달래려 했지만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어요. 너희들 다 나가. 내 재산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흔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려 했지만 미란이 먼저 받았어요. 이건 유언장이네요. 미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랐어요. 어머니, 이미 다 정해두셨네요. 뭐라고? 뭐가 어떻게 정해졌다는 거야? 정우가 서류를 뺏어보려 했지만 미란이 막았어요. 당신은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아들인데 왜 못 봐? 정우가 발끈했어요. 좋아요. 그럼 다 들어보세요. 미란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순자그룹 전 재산의 80%는 며느리 서미란에게, 20%는 손자에게 상속한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이게 말이 돼? 정우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가 달라?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같은 놈한테 재산 맡길 바에야 차라리 길바닥에 버리겠어. 사촌들도 발끈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할머니가 비웃었어요.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냄새 나니까 가족 타령이야? 뼈 있는 말이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어머님, 저도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며느리? 할머니가 노려봤어요. 사기꾼이 무슨 며느리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정우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어. 어머니 치매시잖아요. 하지만 미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 유언장은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변호사들도 나타나서 확인해 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정우와 사촌들, 그리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조작된 거야. 수진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이수진 씨,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하겠습니다. 수진이 다시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끝나. 정우와 사촌들도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은 물론이고 체면까지 다 구겨진 거였죠. 미란아, 제발. 정우가 애원했지만 미란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정성껏 돌봤어요. 정우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미란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미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미란, 미란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할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때문에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끔씩 의식이 또렷해질 때는 미란에게 고마움을 표했거든요. 미란아, 고마웠다.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지. 미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할머니가 미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아. 내 인생 살아.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미란의 손을 잡은 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그룹 관계자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요. 하지만 정우는 끝까지 불만을 표했어요. 이상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촌들도 마지막까지 추잡했어요. 미란이 너 정말 양심 없다. 고모 재산 혼자 다 차지하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한 푼도 안 주면 어떡해. 영희도 따라서 떠들어댔어요. 조용히 하세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돈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부끄럽긴. 우리가 언제 고모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그때 미란의 아들 정민이 나타났어요. 대학생인 정민은 그동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실망했었거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정민이 아버지를 나무랐어요. 정민아,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정우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정우는 당황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미라는 혼자 할머니의 묘지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에 마련된 묘소였어요. 미라는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를 길에 버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큰 유산까지 받게 되었어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미라는 가슴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란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이제라도 제가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미란이 단단히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정민이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요. 그때 정민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정민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민도 할머니 묘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엄마 잘 도울게요. 정민아.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지?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겨낸 거잖아요. 아들의 위로에 미란은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미란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하고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 없어. 정민도 동의했어요. 엄마 결정을 지지해요. 아버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한 달 후 미라는 정우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자그룹 재산은 이미 미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정우의 불륜과 가정 파괴가 명백했거든요. 미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정우가 애원했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어요. 정우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직장에서도 잘렸고 수진도 감옥에 있으니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사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을 노렸다가 오히려 미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미란이 너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민수가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미란은 단호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모독한 대가를 치르세요. 이혼이 확정된 후 미란은 순자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할머니가 남긴 경영진들이 도와줬어요. 회장님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전무가 감탄했어요. 며느리분이 경영 감각이 뛰어나세요. 미라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사회환원 사업도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쉼터도 운영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미란이 할머니 사진에 말했어요. 정민도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니.
정민의 격려에 미라는 뿌듯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야. 할머니가 기회를 주신 거지. 몇 년이 지난 후 미라는 할머니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거라고. 미란이 할머니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준 건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미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앞으로도 어머니 뜻대로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석양이 지면서 묘지에 따뜻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미라는 일어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정민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미라는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진짜 자유를 얻었거든요. 미란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일까요?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치매 할머니가 실제로는 거대한 비밀을 감춘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반전을 통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내린 극단적 선택이 오히려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고, 며느리의 끔찍한 행동이 상간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가족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35년간의 헌신이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서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시어머니의 용서는 자신을 버린 며느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